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19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선물 그냥 좀 무난해요. 우리나라 장 마감할 때 한 0.5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일단은 내일 아침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장도 하루 쉬었죠. 하루 휴장 이후에 열리는 거고, 자, 지금 달리는 말 올라탄 개미 크게 먹자. B2 17조 넘었다. 그래서 로봇주 신용장구 좀 특히 몰려있다, 이런 내용들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아직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당장 내일 좀 꺾이기 시작할지, 아니면은 조금은 더 움직일지, 아니면 더 미친 척하고 코스닥이 어느덧 120 돌파하고 꾸역꾸역 이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또 이 저항을 좀 돌파하고 더 가나 보기는 해야 되는데, RSI도 이제 좀 7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RSI 70 넘었다고 바로 밀리고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시장처럼 또 꾸역꾸역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2023년 혹은 이제 코로나 이때는 조금 특이점이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히 차트만 보고 무조건 갈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날마다 왜 그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그 분위기, 이런 걸 좀 캐치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상 시황 지수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그냥 차트 세워두고, 이거 돌파하면 이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 저항 맞고 밀릴 겁니다, 이런 거는 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시황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두고, 그 주변에서 내가 결국 그 생각을 해두는 게,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라던가 매매를 좀 끌고 갈 것이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난 더 갈 것 같아서 베팅을 세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0이 좀 깨진다거나 이러면은 포트를 좀 많이 반 정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볼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지수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 맞추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맞출 거면은 이제 선물해야죠, 옵션이랑. 그래가지고 이런 시황에 대해서는 날마다 계속 새로 고침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강해요. 확실히 시장 자체의 유동성 이런 것도 좀 탄탄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은 더 즐길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좀 경각심을 슬쩍 좀 생각을 해둬야겠네. 지금쯤이면 이제 밑에서 매매 좀 적극적으로 한 달, 두 달 못하신 분들 이제 슬슬 안 달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싶을 때가 되기는 했거든요. 한 달, 두 달쯤 참았잖아요. 놓쳐가지고 하던 게 이제 두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달려들 구간이기도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시장은 아직 오늘까지는 최소한 유동성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좀 저항 구간들 800 구간 어떻게 좀 트라이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오늘 그록 공개했는데 이거 성능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록 공개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AI 수요, 반도체 칩 수요는 아직 좀 여전히 지속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엿볼 수 있던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사절단 목요일 FOMC 의사로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3월 들어오면은 매년 돌아오는 상패 시즌, 그리고 3월 이제 31일로 공매도 재개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도 좀 생각을 해둬야죠. 이게 공매도가 생긴다고 해서 시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좀 시장이 엄청 좋아 3월 말까지, 그러면 그런 곳에서 몇 개 좀 등치 큰 종목들 타겟팅으로 공매도 하면서 좀 조정 이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공매도 재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 자, 로봇은 오늘은 추가적인 뉴스는 없지만 결국 그냥 큰 흐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지속, 플러스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레인보우가 안 무너지면은 오늘도 유일 로보틱스 이런 거, 휴림 로봇 오늘,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이런 것들 뒤에서 로봇주들 좀 순환을 돌렸죠. 해가지고 유일 로보틱스 또 상 가고, 물론 이제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그 뉴스가 이 정도로 갖다 보낼 만한 강력한 뉴스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 좀 갸우뚱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밀려요. 위에서 좀 버티고 있고 40만원을 또 돌파하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레인보우랑 같이 로봇주들 움직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뭐 붙을 게 있기 때문에 로봇은 올해 좀 가장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쪽, 머스크 지구 최고의 AI 엔비디아 칩 20만 개로 훈련을 했다. 그래서 그록 소리 공개를 했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픈 AI 뭐 딥시크 모델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그래픽 GPU 요거를 기존 10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렸고,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의 규모를 10배 늘려서 GPU 사용량을 10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딥시크가 한번 좀 충격을 줬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딥시크 성능 뽑아냈는데 그래픽 카드를 자신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뭐 훨씬 적게 뭐 2000대 뭐 5000대 몇만 대로 갔다가 당신들 뭐 50만 대 100만 대 쓴 효과를 뽑아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엔비디아를 자그만 치 17% 하락시켰던 포인트였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내용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히 뭔가 기술력이라던가 뭔가 좀 허점을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다른 AI 대기업들에서도 그런 포인트를 놓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세계에서 대표적인 천재들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AI 쪽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 우연찮게 중국에서 우연찮게 그런 기술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서 그런 AI 반도체 칩 수요는 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거, 그리고 그록 음성 모델도 차주 출시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오픈 AI GPT 4.5 몇 주 안으로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GPT랑 그록 시리즈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밀리지는 않았는데, 요게 이제 뭐 또 이런 7,000원짜리 돌파를 나오는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좀 차트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반도체 AI 변압 전압 이런 것들도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오늘 이제 재건 쪽은 협상이 좀 시작됐다. 오늘 시간에서 요 뉴스로 순간적으로 대동기업, 전진건설 이런 것들이 좀 튀었었는데, 이제 뭐 밤중에 협상해가지고 뭐 또 좋은 이야기 나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국부펀드 CEO 미국과 석 달 내 경제 협상 공동사업해야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러 장관급 협상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 분야 트랙을 갖고 있고 아마도 먼 미래가 아니라 2, 3개월 이내에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생각한다, 이건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실제로 속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죠. 그냥 미국에서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러시아에 대해서 뭐 규제, 제재 이런 거 풀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모든 거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주고받고 합니다. 겉에서는 뭐 서로 좋게 뭐 세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러더라도 결국 뒤에서 주고받는 게 꼭 있어요. 이권들은 이권 다툼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업적이죠. 자신의 업적, 휴전 종전을 위해서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업적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 이제 규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런 게 이제 좀 딜 조건으로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크렘린고 푸틴, 젤렌스키랑 협상 열려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왜냐? 젤렌스키가 작년에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 지속적인 상황 때문에 임기 그냥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 그 전쟁 중에 갑자기 국가 이제 대통령 자리가 바뀌면은 그만큼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지적을 했어요. 정당성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뭐 좀 잘 생각해봐라 이런 거고, 푸틴이랑 트럼프 대화에 대해서 미국이랑 러시아 요번에 이 리야드 회담 이후에 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끝나면은 푸틴 트럼프 정상회담 일정화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요 내용들 뭐 2, 3개월 내에 진전, 그러면은 그 사이에 2, 3개월 내에 러시아에서도 내줘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러시아 일단은 요거 회동 오늘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특사 20일 키이우 방문, 거기서 뭐 이제 젤렌스키랑 뭐 종전안 논의할 수 있고, 트럼프 젤렌스키 만남이랑 그 이후에 트럼프 푸틴 만남,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재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은 일단 뭐 뉴스들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림은 우크라이나 재건 노린다. 폴란드 지사 설립 추진. 이게 뭐 현대 쪽 말고서 중소형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중소형 기업들 중에 좀 해외 뭐 지사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 재건 요쪽은 사실 좀 테마성이기는 해요. 대동기업은 뭐 그나마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지원 뭐 300억 그 지원이 아니죠. 300억치 이제 그 농기구 트랙터 이런 거 이제 뭐 공급하면서 이제 뭐 점유율 늘린다 이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슈들이 좀 실제로 사업이랑은 좀 거리는 있어요. 테마성은 움직이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뭐 중동 지역이나 해외 뭐 건설 이런 거 사업 엮일 수 있는 애들이 히림이랑 이제 한미글로벌 요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전에 네옴시티 키워드로 갖다 좀 한때 지원했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미글로벌은 좀 좋아해요. 제가 좀 잘 맞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여기 그 사장님이셨나? 해가지고 한미글로벌이 아마 자식 나오면은 1억씩인가 주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기업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존경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뭐 대기업들도 안 하는 거를 뭐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요런 한미글로벌 이런 거는 나중에 이런 키워드가 좀 엮이는지 히림이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간에 6점 몇 프로 튀었다가 또 쫄쫄쫄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뒤에 일정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2개월 3개월 내에 진전 이런 게 하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4월 20일 뭐 부활절까지 이런 식의 좀 뭔가 액션이 나오는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나 아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EU 뭐 이런 거 뭐 패싱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무조건 당사자니까 참여는 해야죠. 그리고 EU도 끼긴 낄 텐데 러시아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EU 가입은 그럴 수 있다. 대신에 그 말인즉슨 나토는 안 된다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토랑 EU랑 조금 달라요. 그냥 크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EU는 좀 경제 쪽입니다. 경제연합 같은 느낌이고 나토는 방위예요. 방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방 관련해서 너 우리 나토에 한 명을 때리면은 우리가 다 같이 너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토에 들어있는 애들 때리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번에 이 협상에서도 EU는 뭐 가입해 뭐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언급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전에도 러시아가 얘기 꺼냈던 게 나토 가입하지 말라 이거였죠. 방위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재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밤중에 뭐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높은 자리인데 좀 버티는 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트럼프, 푸틴 뭐 만남이라던가 이런 거부터 해서 뒤에 계속 나올 게 있고 자, 체코 원전 사업 차질 없이 수행 중이다. 수행해라. 그리고 최대행 오늘 방한 체코 산업부 장관 면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산업부 장관이 이제 다음 달 본계약책을 앞두고서 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요거는 갑자기 좀 계약이 어긋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해가지고 진짜로 요번에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뭐 좀 협상한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원전이 일단 좀 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대금을 1.5조 8천억 1조 또 넘겼거든요. 그리고 수급 보면은 좀 예쁘죠. 엄청 시발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할 때 좀 보기 좋은 색깔이잖아요. 이게 막 알차게 차 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좀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고점 38,000원 이 구간을 시간에서 일단 좀 주변에 터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와 여기는 이제 거의 10년 근 10년 저항이죠. 이런 자리 돌파하는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워낙 최근에 좀 수급이 좋고 그거랑 이제 뭐 LS 일렉 LS 계열은 하나 계열사 뭐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 좀 움직임이 좋은데 LS도 오늘 해서 일렉트릭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에도 좀 센데 LS 네트워크스, 에코 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등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서 하나 계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11% 진짜 시총 20조짜리가 10%씩 날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도 그냥 안 좋고 했는데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 불붙은 방산 관련주들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슨 동반 신고가입니다. 해가지고 현대로템도 7만원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거의 지금 9만원 조금 더 가면 10만원이죠. 그리고 넥스원도
오늘 아침에 장전 보고서 목표가 뭐 상향 그런 거 있더니 해서 오늘도 얘도 좀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는 뭐 하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대통령 CEO 뭐 회동부터 해가지고 요런 방산 세일즈 뉴스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분명히 트럼프,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흐름이 진짜 좋죠. 우량주들, 이쪽 계열사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제 조선주들도 뭐 하나 계열인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STX 엔진부터 해가지고 조선 쪽들도 추세 자체는 계속 살아있어요. 안 무너지죠. 5일선 좀 닿고 또 튀어 오르는지 조선까지, 그래서 재건,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전, 그리고 얼마 전에 있던 어제였죠. 제2의 HBM, 소캠, 삼성, SK 하이닉스의 미래 먹거리, 뭐 엔비디아랑 비밀리에 뭐 협약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심텍이랑 TLB 어제 시간에 좀 잘 버텼습니다. 어제 갭 뜨고 좀 잘 버티더니 오늘 시간에 살짝 좀 움직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런 뉴스와 함께 또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성 움직임 같이 엮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독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 열린다. 이거는 오늘 밤중에 리게티 컴퓨팅 한번 좀 주가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쿨카르니 리게티 CEO 뭐 인터뷰 단독 뉴스이긴 하는데, 양자컴이 일단 4년에서 5년 후쯤 상업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내에 상용화 될 거다. 그래서 양자애들이 조금 최근에 잠잠했죠. 조금 더 밀렸으면 하는데, 첨단 소재, 엑스게이트, KCS, 아톤 이런 것들이 보통 좀 위에서부터 움직이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KCS가 일단 시간에서 조금 반짝했는데, 이런 양자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퓨리오사 AI도 메타 매각설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좀 안 무너집니다. 단기갈 좀 지정을 들어가요. 얘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또 중간중간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이슈 붙여줄지. 자, 그리고서 뭐 바이오는 개별 재료인데, 오늘 ABL 바이오가 별 뉴스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뭐 찌라시 내용들이지 뚜렷하게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 그건 아닌데, 얘도 오늘 신고가를 불쑥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미리 좀 정보가 나와가지고 뒤에 뭐 계약 같은 게 나올 건지 일단은 좀 특이해요. 특이해서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이오들도 비슷하게 뭐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알테도 40만원 앞에 두고 좀 버티고, 보로노이도 신고가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쪽은 HLB는 뭐 날마다 꾸역꾸역 오르는데, 3월 20일 그 이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전에 이제 FDA 승인 여부. 자, 그래서 요것들 외에는 이제 신규 상장, 오늘 오름 테라퓨틱스 좀 신고 상한가 가고, PI도 쉽게 안 죽죠. 갭 뜨고서 버티다가 오늘 좀 슈팅 만들어주고 했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도 좀 세고 해요. 그래도 시장에서 우량주 계열사들, 일단은 테마성으로는 재건, 유리기판, 로봇,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좀 테마라고 하긴 그런데, 그래도 좀 업종들 최근에 시장 좀 안 죽는 애들이 있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얘네는 픽스해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서 신규 상장이나 뭐 개별주 장세였었는데, 오늘은 또 흐름이 괜찮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계열사들, 계열사 해가지고 뭐 하나도 있고, 뭐 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LS 계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AI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산주들도 우량주 계열사에 좀 들어가기는 하죠.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